예, 시간이 4시가 되어서 두 번째 발표자이신 신용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용일 교수님은 극좋은 원자기체의 양자 소용돌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 정기 워크숍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신용일입니다. 극좋은 원자기체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하는 주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관련해서 실험 결과 한두 개 또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웃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극좋은 원자기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인 하나, 슈퍼플루 초유체에서의 난류 현상, 그다음에 소용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실험 결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원자기체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시료입니다. 진공 챔버에서 이렇게 뭐 레이저나 아니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딱 트랩된 상태로 준비가 되고요. 대략 10의 6승계에서 10의 8승계 정도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고 굉장히 밀도가 낮은 그러한 기체 시료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 냉각이라든가 증발 냉각 같은 이제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거의 온도를 대략 수십 나노 켈빈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노 켈빈이라고 그러면은 속도로 따지면은 few millimeter per second,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온도에서 이제 원자들 사이에 퀀텀 디저넌스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지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저온 원자기체 시료가 양자 효과를, 다측의 양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를 저희는 특별히 양자 기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자 현상으로는 보잔센 컨덴세이션이 이제 벌써 25년 전에 이제 구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BEC와 그다음에 초유체 사이에 이제 연관성, 그다음에 그 후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형되고 발전하면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극저온 원자기체 시스템의 특징을 몇 개 이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해밀토니안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유는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자랑 원자 사이에 이제 주로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터랙션의 내용이 분광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퍼미 가스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주로 교과서에서 봐왔던 키네틱 에너지와 그다음에 컨택 인터랙션을 갖고 있는 이런 두 개의 텀으로만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광격자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레티스 포텐셜인데요. 거기다 원자를 담게 되면은 잘 알려져 있는 허바드 모델을 또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측정한 후에 이론이랑 비교를 할 때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밀도가 낮고 샘플이 되게 헐렁하게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학적으로도 이미징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을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돌렸을 때 이러한 양자 볼텍스 레티스 같은 것도 직접 찍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러한 레티스 간격이 대략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분해를 해서 각 사이트마다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실험 파라미터 면에서도 어떤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누르고 당기고 하면서 디멘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랙션 스트렝스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게이지 포텐셜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가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차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차지가 있는 입자가 마그네틱 필드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환경을 원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학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포텐셜, 스피노비 커플링과 같은 그러한 특징들도 시스템에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퀀텀 시뮬레이터로서의 좋은 플랫폼으로 극저온 원자기체 시스템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측의 양자 현상 중에 신기한 것도 많고 있을 법한 것도 많이 제한이 되는데 막상 이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딱 접하게 되면은 이게 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콜드 아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고 걔를 온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뭐 특징을 살펴보고
프로퍼티를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낸다면은 공부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퀀텀 시뮬레이션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과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저희는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아래서 저희는 이제 콜드아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발현하는 양자 현상, 양자 다치기 현상, 그다음에 또 정말 좋다면은 새로운 물질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실험 연구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터뷸런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초유체 내에서 터뷸런스, 막 어수선하게 막 플로우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런 연구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난류는 정의를 하자면 유체의 복잡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소용돌이가 막 얽혀 있는 걸 난류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간혹 난류를 보면 조금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여기저기에 많고 그래서 난류를 보면은 좀 사람들이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난류가 이제 뭐 주변에 많지만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유체들의 이제 에너지 디서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난류를 형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프공의 딤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탁기거든요. 세탁기 안에 있는 오돌도돌한 거, 그다음에 뭐 비행기 날개에 있는 돌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난류를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난류를 많이 날아갈 때 난류가 막 발생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막는 그런 거죠. 굉장히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난류는. 한편 난류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체의 움직임은 나비어-스톡 이퀘이션으로 다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유니크한지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증명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난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싱귤러리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이런 것들이 아주 현대 수학에서도 그다음에 수치 연구에서도 아주 큰 문제죠. 또한 이제 리차드 파인만도 그의 이제 렉처 노트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유체가 문제가 난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만 수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아직 분석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터뷸런트 플루이드의 서큘레이션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하고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풀려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리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 난류에 도전한 이론 물리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온사거라든가 파인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다들 한참 하다가 다들 손들었다고 알려 있고요.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의 무덤이다. 뭐 이러한 별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론 사이드는 그렇지만 실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은 꽤 좋은 그러한 그 컨셉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제 레미날 투 터뷸런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유체가 흐르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터뷸런트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늦을 때는 이제 부드럽게 흐르다가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면은 터뷸런트해진다. 근데 이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거를 레이놀드 넘버로 보게 되면 아주 유니버설한 그런 비헤비어를 보인다는 겁니다. 레이놀드 넘버는 여기 유체의 속도, 그다음에 물체의 이제 크기,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키네틱 비스코시티로 나눈 그 값인데요. 디멘전리스한 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풀어서 보게 되면 유체의 키네틱 에너지와 유체가 갖고 있는 비스코스 에너지의 레이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 흐르려고 하는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이거를 이제 레이쇼에 따라서 유체의 비헤이비어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난류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같은 그런 법칙입니다. 또 하나 컨셉은 에너지 캐스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랭스 스케일로 유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더 작은 에너지 스케일로 부서져가지고 종국에는 몰레큘라 레벨로 가서 히스로 디서페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모멘텀 스페이스상에서 에너지가 쭉 프로파게이팅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디서페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림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연구되어졌고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로스가 없는 어떠한 모멘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쭉 에너지가 퍼져나가다 보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3분의 5의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소위 콜모그로프 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모그로프 스케일을 따르는 이너셜 레인지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주입되고 여기서 그다음에 에너지가 쭉 캐스케이팅 되고 그다음에 하이 모멘텀에서는 몰레큘러 레벨에서 다 디소페이션이 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난류에 대한 이해를 가장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고로 1400년도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자연 현상을 이제 스케치를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근데 난류도 이제 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우물 같은 거에 물이 떨어지는 걸 그린 건데 이때 벌써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 circulation이 있고 그다음에 small circulation이 있고 그다음에 very tiny한 circulation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온갖 크기에 온갖 모든 스케일의 그런 circulation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난류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캐스케이드가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는 초유체를 가지고 터뷸런스를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초유체가 굉장히 리마커블한 플루이드입니다. 마찰 없이 흐를 수 있는 유체가 초유체인데 터뷸런스를 연구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스코시가 지루다 보니까 레이놀드 넘버가 정의가 안 됩니다. 레이놀드 넘버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U가 0이다 보니까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레미날 투 터뷸런트 그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레이놀드 넘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뷸런트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뷸런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슈퍼 플루이드니까 잘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로 비스코스 이거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게 좀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슈퍼 플루이드는 오더 파라미터가 웨이브 펑션으로 이제 페이즈 코헤런트한 웨이브 펑션으로 이제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큘레이션이 퀀타이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앵귤러 모멘텀이 h바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동일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래서 볼티서티가 난류를 특징 짓는 그런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의 크기가 퀀타이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또 하나의 또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항상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서는 노멀 플루이드하고 항상 코익지스팅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 플루이드 캐릭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문제 아주 다른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 퀘스천은 어떻게 슈퍼 플루이드에서 터뷸런트한 상태를 기술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볼루션 할 건지 그다음에 혹시 클래시컬 터뷸런스랑 슈퍼 플루이드 터뷸런스랑 비슷한 점이 없는지 그래서 터뷸런스의 유니버시티는 없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하에 사람들이 슈퍼플루이드 힐륨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터뷸런트한 상황에서 이 슈퍼플루이드 또한 여전히 마이너스 3분의 5 지수를 갖는 콜모그로프 로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하고서 와 비스코시티가 없지만 하여튼 터뷸런스의 유니버시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보편적인 법칙을 보게 되면 좀 신기하잖아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막 이런 것들 달라 보이는데 같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슈퍼플루이드 힐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주 차가운 깡통인데 그걸 열고서는 흐름을 다 트레이싱하거나 본다고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발전 속도라든가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의 그다음에 퍼실러스도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전 속도가 늦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토믹 슈퍼플루이드 가스가 등장을 해서 터뷸런스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얘는 이제 가스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그 슈퍼플루이드 힐륨하고는 좀 다른 그런 피지컬한 리즘에서 돌아갑니다. 밀도도 낮고 그다음에 특별히 컴프레서블합니다. 꽉 누르면은 또 밀도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다른 그런 리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실험적인 변화를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랙션을 키운다던가 혹은 뭐 2차원을 유체를 만든다던가 혹은 그 안에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핀 터뷸런스를 만든다던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왔고 과거 한 5년, 6년서부터 몇몇 그룹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질문은 이제 클래시컬한 플루이드에서 터뷸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플루이드에서 터뷸런스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보편성, 공통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은 슈퍼 플루이드에 대한 레이놀드 넘버를 내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 의식과 이제 흥미로움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샘플을 만들고 막 흔들어 가지고 터뷸런트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의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이론의 이제 서제스션을 받아가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슈퍼 플루이드 가스에서 본가르만 볼텍스 스트리트를 관측한 내용입니다. 여기 권우진, 서상원, 김준현 박사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아마 유체역학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고 이제 유체의 흐름이 있었을 때 낮은 속도에서는 잘 스트림라인이 잘 만들어져서 흐르다가 좀 시간이 또 더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뒤에 볼텍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주기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볼텍스 스트리트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가로등이 막 있는 것처럼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텍스 스트리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지면 뒤가 이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어가 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레이놀드 넘버가 50에서 10의 5승 사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 볼텍스 스트리트가 계속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되면은 이제 뒤에 터뷸런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잘 알려져 있는 클래시컬 플루이드에서의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것은 이 볼텍스 스트리트에서 이 왼쪽 사진은 이제 이게 대기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이제 오브젝트로 이제 작용을 한 거고 그 뒤로 보시면 구름이 이제 볼텍스 스트리트를 만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도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도 여전히 벌어지는 그런 아주 유니버설한 행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이런 볼텍스 스트리트를 만들었을 때 이 볼텍스의 사이즈하고 이 볼텍스 사이의 이 길이 이를 이제 레이쇼를 이제 스트라홀 넘버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스트라홀 넘버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즉 이제 여기 50에서부터 10의 5성 여기 이제 볼텍스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서 항상 0.1을 유지합니다. 0.2. 그래서 0.2 값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달리 바꿔보면은 이제 볼텍스가 쉐딩되는 프리퀀시와 옵스테클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유체의 속도 이런 걸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요걸 제주도를 가리고요. 볼텍스의 거리를 얼추 보면은 제주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0.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보편적인 그런 법칙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관측이 됐습니다. 물론 뉴메리컬하게 시뮬레이션하면 또 튀어나오는 건데 하여튼 요거는 실험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흥미로운 질문이 이 본가르만 볼텍스 스트리트가 슈퍼 플루이드도 생기겠느냐 혹은 더 나가서 레미나 측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그러한 비헤이비어가 마찰이 없는 초유체에서도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EC를 만들고요. 이게 이제 초유체 가스입니다. 초유체 가스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게 2차원 거의 2차원으로 만들어서 이 눌려진 방향으로는 이제 어떤 움직임에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딱 프로즌 된 상태로 제가 눌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스테클로서는 레이저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빔의 색깔을 잘 조절하면 그 레이저가 아톰한테 리펄시브 포텐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옵스테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에다 이걸 꽂고 얘를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략 샘플의 사이즈는 대략 200 마이크로미터고 이 빔 사이즈는 대략 10 마이크로미터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쭉 긋는 거죠. 근 다음에 이 BEC 안에 어떠한 그러한 볼텍스 흐름이 있는지 어떠한 유체 그 흐름이 생겼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궁금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미지는 이제 인시추 이미지인데 트랩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레이저빔을 쏴가지고 난 구멍입니다. 구멍.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구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으면서 이제 시스템에 어떠한 볼텍스가 생성되는지를 이제 관측한 겁니다. 굉장히 실험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장난감 같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꽤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사진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여기 이제 베큐um 챔버 안에 조그마한 기체 시료를 만들고요. 굉장히 작아요. 이거 그래서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거기다 레이저 빔 하나 꼽은 다음에 긋고 그다음에 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미지로 찍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실험을 했을 때는 그 옵티컬 테이블의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필터의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에어플로우가 있으면 좀 흔들려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실험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이미지들이고요. 긋고 난 이후에 저희가 찍었던 아톰 클라우드의 밀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구멍 뚫린 총 맞은 자국처럼 생기는 곳, 이게 이제 볼텍스입니다. 이제 슈퍼 플루이드에서는 볼텍스가 이제 퀀타이즈되어 있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이제 페이즈 싱귤러리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즈가 싱귤러한 그 지점에서는 그 주변으로는 앵귤러 모멘텀 보존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돕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덴시티가. 그래서 샘플을 잡고 있던 샘플을 풀어서 확대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찍게 되면 퀀텀 볼텍스들은 이런 식으로 구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옵티컬 옵스테클을 움직였을 때 1.11mm/s 이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슈퍼 플루이드 내에서의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5mm/s인데 이 속도 미만에서는 슈퍼 플로잉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엑셀테이션도 없었는데 이 값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볼텍스가 움직이는 옵스테클에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차지가 두 개인, 즉 그 앵귤러 모멘텀이 2인 볼텍스고요. 여기는 하나짜리 볼텍스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좀 작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기 두 개가 나왔던 것이 여기는 네 개의 덩어리가 나왔고요. 그다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덩어리의 개수는 얼추 4개로 비슷한데 덩어리가 더 커지고 작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레귤러하지 않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 볼텍스가 클러스터 형태로 동일한 회전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볼텍스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somewhat regular한 그러한 쉐딩에서 터뷸런트한 쉐딩, 그러니까 뭐 볼텍스의 크기, 클러스터의 크기라든가 모양 이런 면에서 굉장히 터뷸런트한 그런 쉐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여기서도 이러한 비헤비어가 있구나.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이제 어떤 아주 내로한 속도 영역에서 소위 본가르만 볼텍스 스트리트와 비슷한 그러한 모양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략 요 사이에서 찍은 거고 레이저 빔 옵스테클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긁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2개짜리 볼텍스가 여기 6개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마치 퀀텀 버전 오브 본가르만 볼텍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2개씩 앵귤러 모멘트가 2인 놈으로 튀어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메리컬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여전히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쉐딩을 가지고서 볼텍스 쉐딩을 가지고 얻게 된 이제 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스테클의 속도가 크리티컬 밸런스가 작을 때에는 이게 슈퍼 플루이드니까 어떠한 엑사이테이션도 뒤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미나 플로우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고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2개짜리 차지가 2인 볼텍스 클러스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퀀텀 버전 오브 볼텍스 스트리트라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때도 볼텍스 클러스터가 이제 주기적으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클러스터의 사이즈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터뷸런트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관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슈퍼 플루이드에서도 이러한 이볼루션이 쉐딩에 대한 이볼루션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볼텍스 스트리트를 봤으니까 스트라혼 넘버를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시컬 플루이드에서는 0.2라고 하는 스트라홀 넘버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샘플은 굉장히 작고 파이나이트하고 그다음에 옵스테클이 지나가는 길이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 볼텍스의 주기성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긁는 거리를 일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바꿔가면서 튀어나오는 볼텍스 클러스터의 개수를 세보게 되면은 대략 스트라홀 넘버를 어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의 긁는 길이에서 볼텍스가 몇 개 튀어나왔나 이걸 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속도가 빨라지면서 볼텍스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 정도로 이제 세츄레이션 하는 거를 저희가 봤고요. 저희의 이제 140 마이크로미터 긁는 그러한 실험에서 그랬을 때 그걸 또 얼추 어림해 보면은 놀랍게도 0.2에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0.2라는 값이 정말 특별한 값입니다. 그래서 슈퍼 플루이드든 클래시컬 플루이드든 굉장히 유니버설한 그런 스트라홀 넘버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뉴메리컬한 스터디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서포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샘플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략 사이즈가 200 마이크로미터여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4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볼텍스 클러스터가. 근데 이걸 좀 길쭉하게 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1mm짜리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 지금 최대로 길게 만들어도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좀 긁어서 이러한 스트라홀 넘버의 그 유니버설리티를 조금 확인해 하려고 하는 그런 후속 실험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토픽은 키불주락 유니버설리티에 대해서, 키불주락 메커니즘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한 내용입니다. 박지우 박사랑 고금석 박사랑 같이 진행했고요. 현재 박지우 박사는 포스텍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림 많이 봤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서 저희가 우주를 바라봤을 때 부분적으로 굉장히 인호모지니어스한 그런 폴라리제이션 혹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인텐시티 플럭추에이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초기 우주에 있었던 그런 플럭추에이션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고 어떤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시드가 돼서 뭐 갤럭시가 되고 스타가 되고 이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이거는 이제 강류 전체를 갑자기 냉각시켰을 때 그 안에 생기는 도메인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컨티뉴어스 페이지 트랜지션이 어떠한 시간 안에 딱 벌어졌을 때 시스템 안에 디펙트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펙트, 이러한 비균질성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명쾌한 어떤 그림을 제시한 분들이 키블과 주렉입니다. 1970년대, 85년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키블은 커스몰로지컬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렉은 그거를 받아다가 힐륨, 슈퍼플루 힐륨, 컨덴스 매터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키블 주락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상전이가 일어날 때 디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설명한 이론이고요. 이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가 0이라고 표현된 것이 크리티컬 템퍼러처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만 크리티컬 템퍼러처 주변으로는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타임 스케일하고 랭스 스케일이 이렇게 다이버징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알려져 있는 스케일링 비헤이비어인데 크리티컬 포인트 주변으로. 그렇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이퀄리브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된다라는 걸로 이 캐릭터 타임 스케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지점에서는 시스템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 플럭추에이션의 코릴레이션 랭스가 대략 이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냉각을 한다, 쭉 냉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이러한 냉각을 아디아베틱하게 따라오질 못하게 됩니다. 어떤 속도로 쭉 냉각이 되다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은 이 지점에서 이퀄리브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쿨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 그 아디아베티스가 깨지게 되고 시스템은 더 이상 시스템의 온도에 대해서 이퀄리브럼 상태로 따라가지를 않게 되고 그냥 플럭추에이션 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 안고 있는 스페셜 플럭추에이션의 크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의 이 크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분들이 제안했었던 디펙트 포메이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쿨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디아베티스트가 깨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크리티컬 프리즈 아웃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의 스페셜 플럭추에이션이 여기 시메트리가 높은 곳에서의 오도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시드를 가지고 각각이 도메인을 만들게 되고 이 도메인들이 이제 콜스닝 다이나믹을 이루면서 디펙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플러저블한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근데 이제 이 메커니즘의 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뭔가를 프리딕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리니어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펙트의 덴시티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으로 이제 파월러 비헤이비어를 하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이제 그 파월러 이제 디멘전 어널리시스만 쭉 해보게 되면은 디펙트의 덴시티가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라지 D는 시스템의 디멘전이고 스몰 D는 이제 디펙트의 디멘전이고요. 여기 U나 Z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으로의 시스템의 스케일링 익스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디펙트의 이제 퀸칭 레이트에 대한 디펙트 덴시티의 요 익스포넌트, 요거를 이제 키블주락 익스포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키블주락 익스포넌트는 시스템의 어떤 마이크로스코픽 디테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링 어떤 프로세스의 스케일링 러가 존재하는 프로세스의 이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클래스는 시스템은 유니버설리티 클래스로 분류가 돼서 U나 Z 같은 것들이 어떤 고유하게 정의가 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아주 유니버설한 그러한 키블주락 익스포넌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유니버설한 프리딕션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슈퍼플 힐리움, 아이온, 트랩드 아이온을 이제 냉각시키면서 이제 이런 지그재그 컨피그레이션의 디펙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보고, 그다음 BC를 이제 냉각시키면서 중간중간에 볼텍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바로 strongly interacting 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유니버설 스케일링 비헤이비어 유니버설리티를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트롱 커플링이 있는 영역, 즉 오래 살아남는 쿼자이 파티클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롱 코릴레이티드 리즘에서는 정말로 이게 민필드 픽처 혹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통계역학적인 하이퍼사세스가 여전히 만족할 건지 이건 아주 오픈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 에너지 피직스에서 홀로그래피 듀얼리티 그런 게 있어서 스트롱 커플링 되어 있는 리즘의 그 다이나믹스를 제너럴 그래비테이션을 연구했었던 그걸로 대응시켜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홀로그래피라 듀얼리즘이 듀얼리티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면서 스트롱 커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non-equilibrium dynamics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theoretical frame이 이렇게 선보였거든요. 그러면서 strong coupled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론들은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측들에 대한 거를 이제 검증하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strongly interacting fermi gas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리튬6 퍼미오닉 아톰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두 개의 스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 컴포넌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해밀토니안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특징은, 이 리튬 시스템의 좋은 특징은 이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마그네틱 필드로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0으로도 보낼 수 있고 무한대로도 보낼 수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소위 BCS, BC 크로스오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A가 네거티브고 어트랙티브한 인터랙션을 하고 약하게 인터랙팅 할 때는 이 시스템에서 소위 BCS 슈퍼플루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커플링 스트렝스가 세져 가지고
두 개의 퍼미온이 몰레큘을 만들게 되면 이 몰레큘은 이제 보조닉 파티클이고 그렇다면 시스템은 몰레큘러 BC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퍼미오닉 네이처를 갖고 있는 슈퍼플루이드에서 보조닉 네이처를 갖는 슈퍼플루이드로 이렇게 크로싱 오버하는 그러한 strongly interacting 위즘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키불즈락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디펙의 개수가 보이는 그런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들여다보게 되면 앞서 말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실험적인 답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샘플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멀 상태에다가 퍼밋 개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떠한 정해진 그런 퀸치 레이트로 냉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데군데 슈퍼 플루이드가 되면서 페이지를 가질 것이고요. 서로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멀징을 한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스템에 이제 볼텍스들이 이제 생성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찍는 거죠. 사진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 난 거를 개수를 셉니다. 그다음에 퀸칭 레이트에 따라서 구멍 난 개수를 세게 되면은 저희가 냉각하는 거에 따라서 디펙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BCS, BEC 크로스오버 영역에 대해서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바꿔가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러한 퀸치 레이스를 바꿔가면서 찍은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퀸치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디펙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퀸치를 느리게 천천히 하게 되면 디펙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아디아베틱 아닐링, 퀀텀 컴퓨팅 할 때 아닐링 프로세스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천천히 해야 디펙이 없겠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렇게 천천히 해도 몇 개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인터랙션 스트렝스, 그 다음에 퀸칭 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다 스캔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로축은 퀸칭 레이시고요. 퀸칭 시간인데 퀸칭 레이시고 이거는 디펙의 넘버를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은 퀸칭이 빨라질수록 디펙 넘버 올라갔다가 얼추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보이죠. 그러다가 약간 세츄레이션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걸 포함해서 어떤 피노메놀로지컬한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 펑션으로 이제 핏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츄레이션 하는 영역과 리니어, 그러니까 스케일링 비율을 보는 걸 다 커버를 하게 되고요. 그때 요거의 변화를 나타내는 요 타임 스케일을 T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T 세츄레이션 1.5배 이상 요 영역에서 여기 회색으로 그려진 포인트들인데 그 포인트들에서 저희가 파울러 피팅을 해가지고 이제 키불즈락 익스포넌트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스트렝스의 변화에 따라서 쭉 살펴봤더니 그 값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BEC 영역이든 BCS 영역이든 계속해서 0.225 금방 9에서 에러바 9, 0.09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노멀에서 슈퍼플루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원 시메트리가 깨지는 그러한 동일한 프로세스인데 시스템의 마이크로스코픽 네이처는 완전히 바뀐 상태거든요. BEC는 보조닉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요. BCS는 퍼미오닉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 0이라고 하는 요 지점은 자연계가 허락하는 가장 강한 스트롱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에서조차 유원 시메트리가 깨지는 이러한 페이지 트랜지션이 보이는 키불즈락 익스포넌트는 2.25로 컨스탄트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리티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그러면 이론하고 잘 맞느냐. 그래서 그거 이론을 맞춰본 건데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민필드 티어리가 있고 리노멀라이즈 그룹을 RG를 써가지고 푼 그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 실험 결과는 RG랑 가까운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strongly interacting 위즘이기 때문에 민필드 프리딕션이 깨져야지만 되는 그런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RG 밸류고요. 이 dashed dot 라인이 이게 이제 민필드 프리딕션인데 얼추 이제 RG 프리딕션을 서포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 실험을 지금 40분 지났고요. 5분 네, 정도의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키블 주락을 잘 이제 유니버설하게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왔지만 또한 여전히 또 새로운 문제도 제시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세츄레이션 하는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물리학적으로 이 세츄레이션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생각 같아서는 뭐 볼텍스가 들어가다가 뭐 공간이 없으니까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슈퍼플루이드를 만들어 놓고 볼텍스를 와장창 넣고 싶은 만큼 내가 막 흔들어서 넣게 되면은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멀 퀸치를 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디펙의 개수가 어떠한 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그다음에 그것의 피지컬한 이유가 뭐냐? 그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험적으로 요 값들을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변화시켜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볼텍스가 포밍 될 때 그 볼텍스가 원하는 볼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츄레이션 되는 넘버를 저희가 알고 있는 각 인터랙션 스트렝스에서의 슈퍼플루이드 힐링 랭스로 스케일링을 해봤을 때 얼추 비슷한 스케일로 움직이는 것을 관측을 했거든요. 근데 슈퍼플루이드 힐링 랭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볼텍스 코어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볼텍스 코어 사이즈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볼텍스가 갖고 있는 somewhat effective 볼륨이 있어가지고 퀸치를 할 때 그 볼륨 내에서는 볼텍스가 하나만 포밍 되게끔 어떤 프로세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페큘레이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이제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세츄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리를 드리면은 우선 저희는 아토믹 슈퍼플루이드 가스를 가지고 터뷸런스를 연구해봤습니다. 기존에 얘기하는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은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아주 좋은 아이디얼한 플루이드 모델 시스템을 여기고 슈퍼플루이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의 이제 퀀텀 터뷸런스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제 몽가르만 볼텍스를 관측했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키블 주락 메커니즘이 스트롱 인터랙팅 리즘에서도 유니버설하게 작동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터뷸런스 혹은 볼텍스 소용돌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는 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흥미로운 방향으로 저희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연구할 때 non equilibrium quantum many body dynamics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연구되지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드리븐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타임 크리스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주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러한 non equilibrium dynamics, 그러니까 퍼터베티브 어프로치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far off equilibrium 상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아토믹 가스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험적인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가 그러한 분야로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니버설한 행태가 큰 스케일에서도 작은 스케일에서도 벌어집니다. 또한 여기서도 큰 스케일에서도 그다음에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뮬레이터의 좀 재미가 아닐까 여겨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마지막 장에 보여준 사진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매크로 스케일과 마이크로 스케일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미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테스 현상이 재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학문적 파급이 있어서 중요한지 큰 그림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볼텍스는 우선 슈퍼플루이드의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볼텍스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슈퍼플루이드 하이드로다이나믹스,
혹은 슈퍼플루이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학문적인 의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면에서는 아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러한 퍼스펙티브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퀀텀 매니바리 시스템, 하이드로다이나믹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시스템에서의 어떤 유니버설 행태에 대한 이해를 좀 갖게 되면 다른 연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유은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높은 레이놀드 넘버를 가지는 터뷸런트 플로우 문제가 CFD 분야에서 초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요 난제 중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슈퍼플루이드가 아닌 문제를 푸는 데는 퀀텀 시뮬레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어떨지 문의하셨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비스코트의 0이다. 그러면 레이놀드가 굉장히 높은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상인데 저희 실험 결과로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레미나 플로우 다른 방식으로 그 레이놀드 넘버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슈퍼 플루이드에서도 그러한 슈퍼소닉 리즘에서 아주 하이리 터뷸런트한 그런 상태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얻어지는 피지컬 인사이트가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조심스럽게 전망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KG 메커니즘이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의 스태티스티컬 플럭추에이션이 아디아베시티를 깨기 때문으로 봐도 될까요? 또 이때 퀸칭도 일종의 아디아베시티를 깨는데 둘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에서의 스태티스티컬 플럭추에이션은 그건 아디아베티스를 깼다기보다는 시스템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플럭추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의 상태에 있어도 그 플럭추에이션은 존재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디아베티스를 깼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시스템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가 사실 아디아베티스의 초점이고요.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 두 개가 이제 같은 건 아니고 후자만 온도를 바꿨을 때 시스템이 잘 따라가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아디아베티스를 깼냐 안 깼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